아 어떻게 이렇게 아저씨가! 안녕하세요 농부부 이야기 친구 여러분. 자 오늘은 저희 밭에 눈이 이렇게 내리는 한겨울인데요. 자 저기 아빠가 있는데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눈이 오고 있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아빠 농부. 저는 방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나왔네요. 저희 아시겠지만 배추밭 배추밭이고, 배추밭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여러분들께 이제 아빠 농부의 입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빠가 있고 저기 고양이들도 보입니다. 자 아빠 농부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네네. 축하할 소식이 있어서입니다. 그래요? 무슨 축하? 자 우리 구독자 500명 감사합니다. 이제 500명 그 모든 분들 이렇게 구독자로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500명 기념해서 네. 이제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네. 이벤트라고 하면 이제 Q&A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질문하고 답하기 시간. 질문하고 답 뭐든지 물어보세요. 일단 네. 뭘 제일 궁금해 하실까? 뭘 제일 궁금해 하실까? 과연 그 친환경 농사 짓는 사람들은 겨울에 뭐 할까? 겨울에 뭐 할까? 예, 겨울에 뭐 할까? 그런. 역시 순수해. 겨울에 뭐 하십니까? 지금 뭐 하고 계셨습니까? 겨울을 잘 보내야 됩니다. 허접하게 농사 질 때는 겨울은 무조건 꿈을 꿔야 된다. 어디 뭐 일을 하냐? 1년 동안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일 열심히 했으면 겨울 동안에는 움직이면 안 된다. 곰처럼 누워서 잠만 자고 잘 먹고 잘 놀고 꿈꾸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 논팽이 사고였더라고요 보니까. 그 뭐냐면 겨울은 봄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뭐 하고 계셨어요? 겨울엔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이렇게 널려져 있는 거, 지금 현재 네. 막 이렇게 널려져 있는 것들을 우선 정리를 좀 해야 돼. 아니 지금 뭐 얼음 깨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얼음 깨고 있었죠. 이게 뭐죠? 이 안에 뭐가 있었냐면 요거 그 재가 있었다고. 달집 태운 거 재를 모아다가, 원래는 이 고추밭에 이렇게 착 뿌려가지고 재가 몇 가지 역할을 하는데, 병충해 예방도 하지만 가리 역할을 해서 고추나 뭐 무든 뭐 이런 것들을 아주 튼튼하게 잘 맺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 그걸 쓰려고 했는데 그냥 보관만 해놨어. 잘 모시기만 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얼어버렸는데 왜 깨고 있는 거죠? 빗물이 그냥 잔뜩 고여가지고, 이게 물이 얼어가지고 이게 지금 얼어서 이게 지금 봄 되면 녹을 거예요. 텐데? 응? 봄 되면 녹을 텐데 굳이 깨야 되나?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그래. 정리. 이걸 빨리 정리해서 통은 통대로 쓰고, 쟤는 제대로 다시 거름으로 보내버리고, 이걸 다시 깨끗하게 하고, 봄 되면 여기 전부 다 밭을 다시 만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게 조금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제가 생각해낸 게 뭐 굉장히 뭐 큰 영향을 미친다든가, 뭐 농사를 짓는데 아주 뭐 중요한 역할을 한다든가, 그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그런 도대체 생각이 뭔가요? 그게 뭐냐면 햇빛이야, 햇빛. 햇빛을 잘 보게 밭을 좀 바꾸고 싶다. 밭을 만드는데 우리는 그간의 햇빛이 어떻게 비추냐에 따라서 그걸 염두에 두고서 밭의 방향과 모양을 만드는 거를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햇빛과는 무관하게 뭐 밭의 기울기, 밭의 형태, 또는 농부가 일하기 편한 구조, 그 다음에 뭐 비가 오게 되면은 물이 잘 흐르는 그 흐름의 방향, 이거 중심으로 밭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느낀 건 햇빛의 방향을 염두에 두고 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작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남쪽 그 방향으로다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작물이 이렇게 있으면 햇빛이 전체가 이렇게 받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햇빛이 옆으로 받게 하는 경우가 많아.
왜 그러느냐? 자,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인간을 포함해서 햇빛을 받고 자라거든. 일단 밭을 변경할 계획이 있고 내년에는 네네, 그걸 전부 바꿀 거야. 그 다음에 댓글이었는데 네. 아빠 그 자풀농법 네. 하는 이제 자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그 영상이 지금 조회수가 2만 명을 넘어가고 있어요. 와우, 세상에. 네, 2만 명을 넘어가는데 그 네. 와중에 이제 이런 댓글이 좀 달렸습니다. 전업농으로는 이렇게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수익 구조가 안 되기 때문이다. 저는 거기에 반은 동감하고 반은 동감하지 않는데 아빠 농부의 생각은 어떤지. 전업농도 자풀농법으로 져야 돼요. 그리고 질 수 있어요. 다만 아직은 그와 관련된 기술과 관리 방법이 조금 우리가 덜 발전된 상태라서 힘들기는 하나, 그러나 전업농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은 농산물로 수입 구조를 얻는 건데, 근데 그 수입 구조를 얻는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짓는 농산물이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소비자분들이 드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만큼 우리 이웃도 먹는 것도 건강하게 건강한 그 농산물을 드시게끔 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농사 짓는 게 이거 땅을 살리면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즘 한참 문제가 많죠. 기후위기, 탄소중립. 맞아요. 농사가 기후에 아주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그게 뭐 조그맣은 농사를 짓든 아니면 전업농을 하든 그거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할 수 그게 있어요. 그건. 자연순환이라는 개념인데 네. 우리가 어떤 비닐이나 아니면 쓰레기를 생산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우선은 그렇죠. 일단은 저는 그 농사로, 이런 친환경 농사로 수익 구조가 안 되지 않냐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반문을 드리고 싶은 게 기존에 있는 농사법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수익 구조가 형성되는 그런 농업 시스템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동네에서 관행농으로 지금 농사 짓는 분들도 대단히 농사가 아니면, 그러니까 10,000평 이상, 뭐 20,000평 이상 짓질 않으시면 수익을 그렇게 많이 가져갈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관행 농사를 짓든 친환경 농사를 짓든 어쨌든 수익 구조는 어쨌든 수익 어렵다. 구조는 네. 거기서 거기다. 네, 그럴 거면 차라리 오히려 자연농법이나 친환경 농사 짓는 게 훨씬 더 수익 구조가 좋죠. 단가가 조금 더 나오니까. 단가도 좋고 대신 생산량은 안 나오니까. 유통 구조를 더 확실하게 확보할 수가 있지. 근데 일단은 아빠 영상에서 왜 지난 여름이었나요? 그때 대기업만큼은 못 벌어도 그 비슷한 수준은 된다고 했었는데 사실 그건 아니었잖아? 그건 이제 그 장기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나 궁금한 거. 네. 이게 수익이 나지 않는 건 사실이야. 네. 그 사이 수익이 나지 않는 걸 알면서도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재밌잖아. 재밌어서. 재미고 신나고 보람이 있거든. 어떤 보람이? 내가 살아있다는 보람. 약간 정신치유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정신치유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실현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의미를 확실하게 느끼는 거지. 살아있는 의미를 느낄 수 있다. 그보다 좋은 게 어딨어 또. 돈을 버는 것도 의미는 내가 살아서 내 가치를 실현하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떤 막 기쁨과 어떤 막 희열을 느끼는 그런 걸 느끼고자 돈도 벌고 하는 건데, 근데 돈을 안 벌고서도 그런 걸 느낄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거지. 돈 벌려고 그 고민하고 그냥 막 이런 게 아니라, 많이 벌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을 정도로 못 벌고 이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굶어 죽을 정도로까지 못 벌지는 않는다. 저 사는 데는 그래도 지장은 없어요. 사는 데는 지장 없다. 뭐 땅을 사고 집 사고 뭐 없지만, 이럴 정도는 안 되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나름대로의 내 수준에서 문화생활과 여유를 누리면서 사는 만큼의 경제적인 수입은 되니까 그러면 됐지. 네, 그건 맞죠. 그런데 그러는 중에 하나하나 삽질을 하나 하든 뭐 물을 하나 줘도 그거 내내 다 즐겁고 신난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즐거운 삶이 또 있을까? 저는 농사 지면서 이제 손목도 여름에는 나가 있고 허리도 나가 있고 아빠도 허리도 아프고 아픈 곳이 하나둘 생기는데 농사는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일은 사람이 어떤 노동을 하든, 그게 뭐 판사를 하든
뭐 대법원 아직 뭔 일을 하든 노동을 통해서 아프거나 한 건 다 있게 마련이요. 모든 일에는 리스크가, 모든 일에는. 신체적 리스크가 있을 그럼 수밖에 없다. 농사에만 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럼. 그럼. 그 다음에 또 아빠 수염 깎았잖아요. 네네네. 얼마 전에 수염 이거 존봉준 할아버지 같다고 얘기해주신 아유 감사합니다. 분이 계신데 하필 또 수염을 잘라가지고 먼저 또 잘할 텐데 뭐. 수염가에 작별 인사도 한번 했었었죠. 네. 뭐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자른다고 안 자라는 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또 잘하니까. 그러면은 올해 농부부에게 가장 아빠가 농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 좋았던 일이 있다면 이건 심각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친환경 농사를 짓는 게 이게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 시간이 많이 들어가. 막 집중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걸 할 수가 없고 아주 긴 시간을 요구하다 보니까 힘드는 게 맞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 시간을 줄이고 노동력을 줄여서 좀 더 간편하고 좀 편리하게 농사 지을 수 있을까를 계속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왜 그런 고민이 노동력이 아빠가 젊었을 때는 좀 감당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빠도 나이가 들고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저도 아무래도 여자이고 하다 보니까 뭐 제가 여자라서 뭐 못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남자보다 더 열심히 하고 그건 아빠도 인정? 그럼 인정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어디 하나가 계속 아프기 시작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아서 제가 아빠한테 나 어디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아빠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나 대신. 그런 거가 아니더라도 마땅히 글쎄 쓰면 간단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그 체계는 갖출 필요가 있어요. 그건 해야 돼. 그러면은 올 한 해 가장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가장 기뻤던 일, 자랑하고 싶었던 일은? 자풀농법을 확인했다는 거. 이게 왜 매년 했잖아.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념에 앞섰지 사실 그 성과를 가지고 야 되는구나. 이거 이렇게 농사져도 작물이 잘 자라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일반 관행농이나 다른 분들의 농사 짓는 거에 준하는 만큼의 생산물이라든가 뭐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에 대한 그 검증이 없었는데 올해는 명확하게 그 검증이 됐고 그래서 자풀농법을 하는 것에 대한 확신성 이제는 그거를 확인한 게 너무 좀 기뻤고 그 다음에 유통구조를 확보한 것이 한살림의 생산자로 가입을 해서 한살림으로 납품하게 된 이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아주 의미 있는 성과였죠. 올해는. 한살림 박수. 박수. 저희 생산자 공동체에서 많이 신경 써주셔가지고 덕분에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살림 생산자가 이제 대부분 대농만 있으시다 보니까 우린 굉장히 소농이잖아요. 그분들에 비하면. 거기에서 오는 좀 불편함은 없는지. 아마 크게 없어요. 배려해주고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만 하면 되니까 자기 능력만큼. 그래서 내년에 이슈가 하나 있는 게 저희가 감자를 엄청 심죠. 내년에는 3톤. 네. 납품이 3톤이에요. 납품 3톤에. 왜냐면 감자는 항상 고민이 많은 게 너무 이렇게 캘 때 저희가 호미로 캐다 보니까 힘이 그걸 고민해야지. 그런 고민들이 아직 농부부에게는 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생선액비 계속 만들고 있는데 또 비료에 있어서 이것만으로는 안 되지 않냐, 생선액비랑 잡풀을 땅에 유기물을 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지 않냐라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신데 우리가 또 주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없어. 왜? 저거 있잖아. 그 나무까지 파세목 배웠잖아. 교육 받았잖아. 저희가 한살림에서 토양 교육을 받아가지고 저기 이제 걸음을 만들어야지. 걸음. 파세목 걸음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자가 걸음. 네, 작은 걸음을. 주로 하는 거는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더하기, 그다음에 낙엽 더하기, 그 잔가지. 네, 근데 그 음식물 쓰레기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죠? 우리 교육 받았잖아. 염분인데 소금기. 소금기죠. 네. 그게 문제가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은 비료로 잘 안 쓰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양이 작아가지고 이게 전체 우리가 쓰는 비료의 양이다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건 맞지. 나머지는 대부분 뭡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낙엽, 주로 이제 낙엽, 풀, 이제
조금 있으면 그 강가에 가가지고 이제 억새풀 이런 거 이제 가져올 강가에 텐데 가서 거기서 쌓이는 이제 낙엽들, 잔가지들 가져오고 풀들 좀 덮고 그리고 생선 액비 지금 요거 만들게 되면 여기서 미처 다 요거 막 액비로 만들어지지 않는 부산물들이 여기서도 나오는데 그런 것도까지 다 더해서 이제 자가 비료를 만들 거고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돈으로 사는 비료 말고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비료들 그게 친환경 비료든 뭐 화학 비료든 간에 그건 일체 우리는 구입하지 않는다. 유기농 비료든 상관없이. 네, 그건 관계없이 어떤 것도 우리는 안 한다. 모든 거는 다 자체적으로 만든다. 자, 이렇게 눈 오는데 우리 배추밭 결과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어떻게 망했나요? 성공했나요? 망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아니야, 않았습니다. 몇 포기 심었지 우리? 우리가 심은 건 6,000포기 심었습니다. 네, 나간 건 1,000포기 나갔습니다. 6,000포기에서 1,000포기가 됐고요. 고추는 성공했어. 고추는 성공했어요. 네, 무는 그냥 그럭저럭 일단 배추가 가장 타격이 좀 컸네. 컸죠. 우리는 아예 올해 배추를 접으려고 했는데 그나마 우리 고객들께서 작아도 좋으니 여기 배추만큼은 우리 포기할 수 없다. 맞아, 그래서 맞아. 이래저래 아주 그냥 요만한 것 뭐 이만한 거 하여튼 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결과 보고도 했고 그래서 난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망하진 않았다. 예, 우리 망하지 않았습니다. 망하는 직전에 소비자분들께서 그리고 제 밭은 아직도 콩을 수확을 안 했습니다. 나 내일이나 모레 이제 콩 수확하러 모레부터 이제 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들깨 심었던 거 어떻게 됐죠? 들깨. 내가 100만 원 안 나올 거라고 했잖아. 100만. 그때 영상 보시면 여러분 제가 그 밭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이 1000평 지어서 100만 원도 안 나올 거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네. 좀 나오지 않을까? 모르겠네. 아빠는 나온다고 했는데 참고로 들깨가 새가 말해. 3말 나왔어. 3말. 저희 아직 들깨 안 씻었거든요. 들깨 씻고 나면 3말 남는다. 올해 들기름이 망해가지고 나와도 돼. 네, 들기름이 원래 매해 한 200병 나왔었는데 올해 좀 늦게 너무 늦어가지고 수확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넣는 것도 있지만 그건 자연의 그거를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 자연 너무해.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길 수 없었어. 맞아. 들깨 그렇게 망하고 이제 콩은 내일 모레부터 수확을 시작합니다. 아니 눈이 이렇게 와서 내일 모레도 안 되겠다. 왜냐면 젖은 상태에서 수확하면 안 되잖아. 말라야지. 또 그러네. 갑자기 일정 변경. 내일 모레 수확하려던 콩은 수확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눈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아빠 머리에 눈이 엄청 쌓이고 있어. 눈사람 되겠어. 그래서 오늘 500명 구독자 기념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귀하게 보관해 두었다가 또 1000명 되면 그 기념 방송. 아빠가 노래해야지 노래. 축하 노래. 지금 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싶어 하는지 왜 수염민 것도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렇지. 아빠가 코 수술을 좀 받아가지고 예, 30년 동안 알아온 이 비염을 다 수술을 통해 가지고 일단 고쳤거든요. 네, 저 단순 비염이 아니고 플립 수술이라고 혹을 제거하는 수술 때문에 수염을 밀었습니다. 네, 밀었습니다. 언제 또 정봉중 되나요? 앞으로 이제 뭐 한 1년쯤 되면 무성해질 겁니다. 오늘 500명 구독 기념 영상은 여기서 끝. 안녕. 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네. 어떻게 이렇게 찍어! 안녕. 안녕.